안녕하십니까. 치유산업, 스마트 치유산업 포럼 원장 김창길입니다. 오늘 신정부의 도시재생과 치유산업 융합 모델 세미나에 기조 강연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농산어촌 뉴빌딩 전략, 치유산업과 도시재생의 통합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 농업 분야 한 30여 년 연구를 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지난 8월부터 스마트 치유산업 포럼 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제가 30여 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내용에 굉장히 집적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농산어촌 뉴빌딩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통합 모델, 오늘 앞에서 축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정책과제, 결론, 제언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먼저 우리 농촌의 현장을 한번 진단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자와 사망자 수, 다시 말하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통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2020년부터 이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2070년이 되면 인구가 우리가 3,700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농산어촌의 어떤 고령화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농산어촌 중에 절반 이상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어촌은 대체적으로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약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나중에 또 뒤에 제가 실제 지표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어촌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산어촌의 공간을 보면 빈집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노후시설, 특히 산촌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 또 농촌의 공동체가 약화된다든지, 또 삶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가장 핵심은 이런 것들에는 도시 재생과, 주로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 그리고 농촌 활성화, 주로 이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개별 사업 위주의 어떻게 보면 단편적 대응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물리적, 그리고 이런 것들 개선을 이루다 보니까 치유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이런 관광, 이런 지역의 내생의 어떤 동력은 좀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가 이제 농촌 뉴 빌딩이라는 용어를 대체적으로 이게 소멸이라는 용어는 우리 내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쇠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라든지 산업을 창출하는 뉴 빌딩, 영어로는 뉴 빌딩을 새롭게 짓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회복 그리고 재생,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재창조의 이런 것으로서 제가 뉴 빌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산업과 재생, 어떤 도시재생의 통합 모델은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농산어촌의 공간이 어떤 단순한 생산, 어떤 거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일터, 삼터, 쉼터가 공존하는 그러한 치유와 재상의 공간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수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이 농업의 자원, 산림의 자원, 이 해양의 자원이 주로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치유산업,
도시재생과 연결을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삶 어떤 질 향상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사노촌을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어떤 지속 가능성의 위기며 분절적인 대응을 넘어선 융합적 그런 뉴빌딩의 새로운 구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뭐냐? 이 치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치료라고 그러고요. 그것은 이제 질병이라든지 어떤 몸의 어떤 아픔 그런 거를 제거하는 어떤 의학적인 측면에 있다면 이 치유라는 것은 몸과 마음 이런 관계를 회복해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질병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 몸, 마음, 정신이 함께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유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 리커버리.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리커버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균형을 찾는 것,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전문 영어로는 레질리언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입니다. 리뉴얼.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삶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 이 3R을.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는 리커버리,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 리뉴얼, 회복하고 또 회복 탄력성, 재생의 이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유 산업이란 뭘까요? 이 치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인데 궁극적으로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치유라는 개념 속에 이제 치료라는 것보다는 회복 그리고 프리벤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으로 보면 치유 농업이 있습니다. 농업의 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걸 치유 농업, 그 다음에 또 가축이라든지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것을 치유 축산이 있고요. 또 산림을 활용한 숲이라든지 산림 활용을 하는 것을 산림 치유가 있고, 또 해양의 바닷물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해양 경관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해양 치유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광, 또 치유 마을, 지역 자원 연계한 것을 웰리스 관광이라고 쓰는데 보통 이걸 치유 관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치유 음식이 있습니다. 약선 음식, 로컬 푸드, 또 좁히다 보면 치유 정원도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식물 치유 공간.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이런 쪽에 접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농촌 소멸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지역 소멸, 농촌 소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기의식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는 재생, 앞에서 제가 활성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뉴빌딩, 아마 일본에서는 창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뉴빌딩이라는 용어로 농촌의 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농촌 뉴빌딩을 농사노촌 뉴빌딩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뉴빌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역 창생이 될 수 있고 일본에서는 보통 지역 창생이라는 그런 개념과 유사합니다만 여기에 치유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농촌을 새롭게 여는 것을 우리가 한국적인 모델을 본다면 어떻게 뉴빌딩, 농사노촌 뉴빌딩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사노촌은 3터가 되고 또 1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삶과 일의 쉼의 통합 공간으로서 농촌을 본다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인구,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농촌의 어떤 관련 맞는 도시인들, 꼭 농촌 지역에 살지는 않더라도 최근에는 생활 인구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서의 어떤 뉴빌딩 공간이 농촌 뉴빌딩 공간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뉴빌딩은 새로운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농촌이 소멸 위기에
그런 부정적인 위기의 공간이 아니라 새롭게 기회의 공간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2018년에 OECD에서는 루럴 3.0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이라는 것은 다기능을 공간화하자 하는 두 번째 추진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 산촌, 어촌 이런 생산 기능에 교육, 또 문화, 관광 그리고 치유와 돌봄을 융합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의 아까도 폐교 얘기에 대한 우리 이광재 석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치유 공간하고 창업센터라든지 문화공간, 궁극적으로는 주민 참여형, 그래서 외부의 어떤 주도형 개발이 아니라 내부 주민 청년 이런 내상적인 발전 구조로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산업과 농산어촌 뉴빌딩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결국은 치유농업, 산림치유, 치유산관광, 또 치유 음식 앞에서 쭉 설명되는 이런 그 어떤 산업적인 공간과 특히 이 농산어촌을 공간과 산업의 어떤 복합 거점으로서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청년 유입이라든지 결국에는 고령층의 삶의 질 제고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소멸 대신에 이제 농촌 뉴빌딩이라는 것을 썼습니다만은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사라지는 농산어촌이 아니라 소멸되는 농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농산어촌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농산어촌 뉴빌딩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복원이나 어떤 유지가 아니라 치유산업과 도시 어떤 재생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 그리고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전략적 전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2020년부터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묻히는 레드크로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또 소멸 위기, 우리나라 전체 시군의 한 51.8%가 소멸 위기 지역에 있고 특히 산촌은 거의 90%가 고령, 산촌은 90% 이상이 소멸 고위험 단계이고 또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마을이 보통 우리가 한 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마을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농촌 어떤 지역 공동체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 관련돼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광재 의원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강원도의 전체 아마 지역 생산액이 60조 원을 남짓하는데 지금 분당이 170조라고 그럽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경기도 판교의 테크노밸리가 202조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 큰 부산에 두 개를 합친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GDP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한 230조이기 때문에 거의 육박합니다. 큰 도시를 우리나라 두 개 한 것이 경기도 판교의 테크노밸리 매출액이 버금간다 이런 것이고요. 이미 군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군 재정의 자립도는 17.2%고 궁극적으로는 군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지역을 발전하거나 독자적인 발전은 굉장히 어렵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빈집 문제, 또 공동체 기반 문제 이런 것들은 농촌에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20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5.8%,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특히 도시민의 귀농귀촌 그리고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서 2024년 귀농귀촌의 가구가 32만 명이고 전년보다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OECD에서는 저밀도 경제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추세가 바로 저밀도 경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농촌이 넓은 면적에서 인구가 좀 적은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경제는 생태라든지 치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관광
이런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입지로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산어촌, 아까 이제 농촌의 일자리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농촌에서 똑같이 도시에 이르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농산어촌 소재 신규 창업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인구, 관계인구, 생활인구라는 것은 한 달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른 것을 생활인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정주인구도 포함해도 주민등록 인구도 포함되고 외국인 인구도 포함되고 체류 인구도 포함됩니다. 아마 강원도 양양이 우리나라에서 체류 인구가 가장 높은데 전체 주거 인구의 한 28배 정도가 되는 굉장히 그 생활 인구가 앞으로 더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이제 관광 인구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도시와 꼭 그 지역에 살지는 않더라도 관계에 따라서 방문하는 이러한 인구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위기 요인, 앞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기농 기촌, 그다음에 농산어촌이 치유 관광의 어떤 풍부하고 저밀도 경제라는 새로운 어떤 경제 체질 속에서는 농산어촌이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잠재적 전환 공간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그 치유 산업과 도시 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 모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건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많이 공부하고 또 정리하면서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산업과 그리고 공간과 치유산업과 도시 재생을 연결하는 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치유의 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여기는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데, 쇠퇴한 도시를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집중을 둔 것이 도시 재생이라면,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회복, 균형,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 그다음에 농촌 활성화는 농식품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분절적인 그런 행정에서 오는 걸 통합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군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의 어떤 그 농촌의 배후 지역, 그리고 도시 재생과 농촌 정책을 동시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실험장이 바로 이 도시 재생과 치유 산업의 연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쇠퇴한 도시 공간을 재생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결국은 농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해법이 바로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저는 이 구성 요소의 4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공간 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간 재생이라는 것은 앞에서 빈집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이 유휴시설을 치유농장 또는 복합치유센터, 커뮤니티 허브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간 재생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산업 융합입니다. 농업, 산림, 또 해양치유 이런 자원, 치유관광, 치유음식, 치유정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계시킴으로써 신산업, 결국은 치유산업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회복을 우리가 보통 오그웨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민, 청년, 귀농이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자로서 참여하고 또 리빙렉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과 또 농촌 치유가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오그웨어, 공동체 회복이고, 마지막에 디지털 케어, 디지케어는 우리가 IC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치유농업, 그리고 메타버스의 치유관광,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합 모델의 다양한 것들이 구성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농촌 뉴 빌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그웨어, 그다음에 디지털 케어, 이 네 가지를 잘 이렇게 통합한다면 사중 통합 모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좀 더 체계화시킨다면 이 융합 모델의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통합 모델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빈집 유휴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또 체류형 관광, 최근에는 워케이션 이런 쪽, 그리고 치유산업 특구 지구형, 지금 거창이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융합형, 다양한 형태의 통합 모델을 현장에서도 개발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유인의 치유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덜란드의 케어팜이라든지 또 독일의 건강 농장, 그리고 노르웨이의 그린 케어, 또 가평에도, 경기도 가평에도 이 치유 관련된 농업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에 우리 박형국 군수님께서 K 베트남 밸리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이와 같은 것도 좋은 아주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전통 약초 마사지, 그래서 한 베트남의 어떤 통합 웰리스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양치유와 관련된 완도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산림치유와 관련된 또, 그래서 이와 같은 통합 모델을 얼마든지 도시재생과 치유산업을 연계시키면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꽤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공간 통합 전략, 결국은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또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빈집, 폐교, 노후주택, 경울교에는 이제 아까 우리 이광재 의원님께서 최근에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가 있습니다. 대학 기반의 은퇴자 어떻게 보면 마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은 굉장히 도시 재생에서 또 치유와 연계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색 치유 인프라 구축, 산림치유라든지 치유정원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이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진 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한다면 도시와 농촌의 어떤 치유 벨트까지를 구상할 수 있는 공간 통합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이광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통합 전략입니다. 결국은 치유 산업을 이제는 클러스터화해서 어떻게 보면 치유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산림 치유가 될 수 있고 해양 치유가 되고 웰리스 관광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유 음식까지 이런 것들로 클러스터화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 완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 앞으로 봉화에도 이런 것들을 아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형 치유 산업 단지 클러스터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걸 통한다면 새로운 어떤 신산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에그테크, 아마 부동산에는 최근에 프로펙테크라고 그러나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던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에그테크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또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된다면 청년 창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 우리 한광식 교수님, 한광식 분과위원장님께서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금 자격과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 혁신가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머런스 통합 전략인데요. 현재 지금 국토부, 농식품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치유는 복지부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문화, 관광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공동계획, 그리고 공동예산, 이런 것들의 범부처 협력체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 조직,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어떤 지원센터와 농촌 중간 지원 조직이 서로 연계된다면 앞으로 치유, 재생, 융합 지원센터를 성립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민 참여, 지역 리더십, 주민 협의체라든지 또 발전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치유산업과 연계시키는 것들, 또 관계인구를 제도화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관계인구보다는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생활인구를 높이는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메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경제가 활성될 수 있고 공간이 재생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신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을 둘 것이 바로 이러한 치유산업과 농촌 재생의 통합 모델을 통해서 이제는 농촌이 새로운 어떤 생산의 공간을 넘어서 1터, 3터, 10터의 어떤 3터가 공존하는 치유와 재생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정책과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와 같은 것들이 되려면 법과 제도가 통합되고 거버넌스가 혁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간다면 농산어촌, 뉴빌딩 특별법, 이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법을 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범부처적 협력체제, 앞으로 경우에 따른 치유산업의 어떤 컨트롤 부서를 어떤 농식품부나 아니면 국토부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도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 농촌 중간지역을 연계하는 융합형 지원센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치유산업과 또 도시재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금으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산업 펀드, 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펀드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일자리 전략인데요. 청년 유입, 그리고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이거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농촌 서포터스 100만 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인구라든지 관계인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일자리, 그래서 이제 치유 농업사 살림 치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스마트 치유 산업 포럼에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치유 산업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 치유 서비스를 스마트 IoT라든지 인공지능과 결합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또 원격 진료, 또 이런 농촌용 디지털 케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관광, 이런 거로 융합하는 그 스마트팜과 또 치유산업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한 정책 관리가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발전시킨다면 K-스마트 어떻게 보면 치유산업, 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ODA 사업이라든지 또 대외용으로 수출할 수 있는 K-치유산업, 그리고 K-도시 재생 패키지로 발전시켜서 우리 한국형 모델을 전파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치유산업 포럼에서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과 또 발전적으로는 대만과 이런 MOU를 통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글로벌 협력 모델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미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은 됐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은 이제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뉴빌딩, 일본 말로는 창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간으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치유산업과 도시 재생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떤 부정적인 소멸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담론을 담을 수 있는 뉴 빌딩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뉴 빌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이 아닌 새로운 재창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산어촌을 단순히 생산, 어떻게 그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 산업, 그리고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새로운 혁신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일터, 또 삶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신과 관련된, 그래서 삼터, 일터, 쉼터가 공존하는 치유 재생의 복합 거점으로서 농산어촌을 선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 재현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 차원, 또 국가 차원, 국제 차원 상당한 기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R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리커버리죠. 회복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고, 또 회복 달력성이라는 레질리언스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재생은 새로운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R이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농산어촌은 소멸의기 기여의 공간으로서 재편하고, 치유산업과 도시재생은 농산어촌의 어떻게 보면 뉴빌딩의 중요한 전략이고, 지역 재생생,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 질 제고와 함께 글로벌 전략, K 치유산업, K 도시재생에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서로의 융합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치유산업 포럼과 그리고 도시재생 포럼의 그런 협력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자 궁극적으로는 농산어촌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뉴빌딩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